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추석도 잘 보냈고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서 버스킹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잘 마쳤고 하다 보니까 벌써 가을이 왔어요.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을이 오면 이문세 씨의 네, 가을이 맞습니다. 오면 가을은 서울시의회의 계절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제11대 후반기 첫걸음을 담은 회기였는데요. 지난 8월에 열렸던 임시회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6일간 열렸습니다. 제11대 의회 후반기를 맞아 최호정 의장은 지난 8월 27일 열렸던 제32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현장을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더욱 반영해 시민들의 일상이 더 편안해지는 조례를 발의하고 예산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1대 후반기 의회는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실천의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도 개화라는 결실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정과 섬김의 자세로 공동선을 위해 쉼 없이 나아갑시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부터 이런 마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8월 2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 29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갖고 8월 30일부터 9월 4일,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9월 5일, 11일 본회의를 열어 총 13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했습니다. 네, 이번 제11대 후반기 첫 회기답게 이번에도 서울 시민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안건을 다뤘는데요. 자, 이제 조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많지? 노숙? 분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 썰PD! 썰기디? 주정뱅이! 경범죄. 정답, 주치자. 뭐 이번 조례는 주치자랑 무슨 연관이 있나 보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치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자, 주치자는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치자의 보호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뭐 애주가라면은 많지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술에 취한 모든 분들이 이 조례에 지금 해당되는 주치자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주치자라 함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주치자분들이 많은가 봐요.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2년 28,507건, 23년 48,433건, 24년 6월까지 33,430건이 넘어갈 만큼 신고 접수가 잦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맨날 술이야, 난 늘 술이야. 과한 음주는 삼가해 주시고 적당히 마시고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인데요. 술은 깼나 몰라? 네? 술이요? 썰PD! 어? 복합제너는 또 뭐야? 아무도 없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복합재난이 어떤 걸까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복합재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편에서는 엄청난 폭염과 습도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물난리가 나고 기존에는 폭염 대책만 하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홍수 대책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근데 이번에 전국 최초로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이제 조례가 된 거고요. 개념 규정을 하고 어떠한 사전적 관리 체계를 만들 건지 하는 책무를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만들어내고 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복구해 낼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제도가 뭘까 고민하게 돼서 이 조례가 이제 발의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대책의 체계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도 만들어낼 거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대응훈련도 하게 될 거고 전반적인 사전적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지켜주는구나.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 복합재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무섭네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가 직접 나섰는데요. 안전한 서울시 가봅시다. 가자! 가자! 이번에 노래 퀴즈를 제가 드릴 건데요. 근데 이게 몇 년도 노래 퀴즈죠, 혹시? 96년도 발표입니다. 그거 내 거다. 이제 96년도부터 제가 아주 왕성하게. 변호사님 약간 불리하실 것 같은데? 저 96년도 10살이었는데. 정답! 미리 눌러. 자, 뭐죠? 정답! 벌써?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이거 뭐 그렇다면 이번엔 버스에 관련된 조례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교통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인데요.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가 부족해지면서 승객 감소 및 버스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건 물론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서울 마을버스 우리 해당 법안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인데요. 서울시의회 안건들을 쉽고 빠르고 재밌게 풀어주는 숏의회 함께 만나보시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바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유공자들을 향한 공로 인정과 예우를 갖추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사실, 서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보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건 물론 사회에는 애국심 고취와 공동체 통합까지 이룰 수 있으니 이거 완전 서울시의회 핑이잖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서 공로를 인정하고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정말 의미 있는 조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민 씨, 참전 유공자가 어떤 분들인지 아시나요? 육군 병장 김병장 30개월 길었다 진짜. 네.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6.25 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